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안녕하세요. 슈팅스타 왕좌의 게임 진행의 김나리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1% 넘게 빠지면서 하루 만에 다시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환율이 무려 12원 넘게 급등하면서 1,400원 턱 밑까지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대거 팔아서 증시 하방 압력을 높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시장의 난도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힘겨운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종목은 오늘도 저희 왕좌의 게임에서만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1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 즐기시면서 오늘의 알짜 종목도 꼭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자, 방송이 끝나고도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노란 톡방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을 보내주시면 노란톡 링크를 안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함께 만들어갈 전문가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제프 전문가 그리고 신호주 대표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의 또 분위기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환율이 계속해서 연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문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퐁당퐁당 장세라고 뭐 여겨집니다. 앞전에도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은 시장 분위기가 뭐 바뀐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지금 악재가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굉장히 코스피에 많이 들어와 준 것 같이 보이지만은 이게 다른 국가보다 이제 원화 방어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방어가 잘 돼가지고 외국인이 들어왔던 건데 최근에 뭐 치솟는 환율,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거든요. 환율이 이제 쉴 새 없이 오르다 보니까 외국인의 그 이탈이 계속 심해지고 심지어 이렇게 환율이 올랐는데도 아직 악재가 끝나지 않았다는 게 이제 증시에 좀 이제 발목을 잡고 있지 않나 합니다. 예전에 비슷했던 게 무역 전쟁이 있었을 때 이 구간인데요. 이 구간에도 뭐 일본의 뭐 화이트리스트도 있었고 그리고 무역 전쟁도 있었기 때문에 악재가 지금 가로막고 있지만은 결국에 6월에 있던 그 폭락의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시장보다 더 많이 빠진 걸 매매를 이제 해야겠죠. 실제로 오늘 빠진 걸 보면은 저실적주라든지 그러니까 시장은 약세지만은 더 많이 빠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비교적 덜 빠지는 것 그리고 이제 시장의 방어가 되는 그런 종목으로 구축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일단 제롬 파월 연설도 예정이 되어 있고 뭐 유럽의 금리 인상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뭐 중국에서 뭐 지진이 나는 등 그리고 프랑스 이제 의원단이 또 이제 대만을 방문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다시 미국과 이제 갈등이 불거질 수 있는 이제 정치적인 이슈들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떨어지면은 조금 반등하고 다음날 또 떨어지는 이제 퐁당퐁당 장세가 연출되는 것 같은데 시장을 이제 지수 자체를 너무 예측을 하시는 것보다는 좀 이제 비교적 안전한 종목으로 포트 편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장은 뭐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는 퐁당퐁당 장세를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에 연연하기보다는 역시나 좋은 종목, 안정적인 종목의 포트에 담아두자라는 말씀 해드렸는데요. 자, 그럼 제프 전문가님은 또 어떻게 보셨을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은 네. 좀 요즘 시장의 분위기 어떻게 읽고 있으신가요? 일단은 첫 번째로 분위기가 매우 안 좋습니다. 맞아요. 왜 안 좋은지에 예.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환율도 문제긴 하지만 전체적인 대내적인 상황 자체의 여건 자체가 개선점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유럽 내에서 지금 올해 폭염이 있었다 보니까 만약에 겨울에 좀 더 춥지 않게만 된다라면은 지금 나와져 있는 잔여분으로
천연가스를 통해서 천연가스가 부족하지 않을 거야라는 식의 지금 뭐 기우제 매매, 기우제식의 사람들이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추워진다라면은 이제 시장에 대해서 또 걱정스러움이 있겠죠. 지금 우리가 전체적인 지구상에서 고기압과 저기압이 있는데 이제 지금 위쪽으로는 고기압이 많이 쌓여진 상태이고 밑에는 저기압이 많이 쌓여진 상태입니다.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 때문에 어찌 보자라면은 겨울철에서는 유럽 내에서는 조금 더 춥지 않은 그런 현상을 보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추워진다라면은 천연가스의 부족 사태가 많이 이어질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자체도 그런 분위기들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최근에 천연가스 관련주들이나 유가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했던 이유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시장에 빠졌던 이유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 빠진 시점 자체가 어찌 보자라면은 잭슨홀 미팅 이때부터 빠졌던 거입니다. 왜 빠졌냐라면은 원래는 우리가 이전치에 7월 달에 이 베어마켓 랠리가 형성됐을 때는 첫 번째 안도감이 그거였습니다. 지금은 금리가 인상하는 시기긴 하지만 지금 이 구간에서는 금리가 인상하는 시기긴 하지만 결국에는 향후 2023년도부터는 금리가 인하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 때문에 시장이 자연스럽게 올라갔던 상태인데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말했던 부분 중에서 금리 인하에 대해 가능성은 아직까지 접어두고 있다라는 말과 함께 시장이 지금 많이 밀리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는 그럼 미국처럼 똑같이 4% 넘게 금리를 따라갈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많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환율이 치솟고 있는 게 마련이고요. 자, 그에 따라 가지고 지금 시장도 많이 분위기 안 좋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 게 오늘 시장 내에서 우리가 고객 예탁금이라고 불러지는 이제 주식 시장에서의 자금이 있습니다. 1년 이내에서 가장 최저점이 찍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추석 때문에 뭐 자금을 빼거나 이제 그런 상황도 발생될 수 있겠지만 고객 예탁금 자체가 지금 연중 최저점입니다. 자, 그런데 시장에서의 미수나 그다음에 신용 물량 자체는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중평으로 다시 커진 반대 매매의 두려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신용 물량도 많이 처져 있는 상태이고 예탁금도 많이 줄어든 상태이고 사실 피해자들은 많이 없겠지만 반대 매매 상에서도 시장이 한 번 더 레벨 다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시장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객 예탁금이 최저를 찍고 있는 상황에서 미수나 신용 물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반대 매매로 인해서 또 한 번 시장이 출렁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서 역시 좋은 종목으로 대응을 좀 든든하게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장에 대한 이야기 정리를 해보셨는데요. 자, 그럼 계속해서 저희 왕좌의 게임 수익률과 함께 순위부터 확인하고 오시죠. 슈팅 스타, 왕좌의 게임. 한 치 앞도 장담할 수 없는 시장 속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격돌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볼까요? 슈팅스탁 왕좌의 게임은 개인전으로 진행되고요. 5명의 전문가는 모두 공평하게 전략 종목을 편입. 3개월 동안 전문가가 가져간 수익에 따라 우승자가 결정됩니다. 고심에 가져온 전략 종목인 만큼 경쟁자들보다 왕좌에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될 수도 혹은 오히려 발목을 잡히는 한 수가 될 수도 있겠죠?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왕자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포트 정비구역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방송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적풍 전문가의 전략주에 대한 가격 전략을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제 방송에서는 유일 에너테크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매수 범위는 17,000원에서부터 19,500원, 목표가는 24,000원, 손절가는 16,500원 제시해드렸고요. 오늘 바로 급등을 했죠. 시세가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상승세가 이어질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신호주 대표의 종목들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사조동아원 보도록 할 텐데요. 사조동아원 요즘 좀 저점을 하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앞전에 한번 수익이 좀 났던 종목인데 예. 사실 저희가 5% 수익 실현하려고 들어간 종목은 아니고 최근에 보면은 이제 금리에 대해서 이제 영향을 받거나 좀 이제 그런 종목들은 더 많이 떨어지고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많이 떨어지니까 좀 이제 다양한 종목들은 거의 다 하락하는 흐름입니다. 오늘도 2,000 종목 가까이가 이제 떨어졌고 그래서 이제 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모아 놓으시면은 나중에 좀 이제 시장이 어렵거나 할 때도 이제 수익을 드릴 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죠. 사조동아원이라는 기업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투자 포인트만 좀 짚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일단 인플레이션입니다. 금리 인상 같은 이슈도 껴있겠죠. 그 다음에 최근에 돼지 열병 그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이슈도 얽힐 수 있냐면은 대체육 관련주도 얽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프랑스에서 또 이제 그 의원들을 이제 대만에 방문함으로써 이제 미중 갈등이 더욱더 이제 고조되겠죠. 근데 중국에서 최근에 대만에 수산물을 이제 금지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재료들이 몇 가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미중 갈등은 고조되고 있고 돼지 열병도 명절을 앞두고 이제 터지고 있는 상황으로서 이 종목도 손절할 필요가 없는 종목입니다. 만약에 매수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목표가까지 잘 들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인플레이션이나 돼지 혈병, 또 미중 갈등의 수혜주 여러 가지 재료로 엮일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보유하자라는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아이즈비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즈비전은 단기간에 22%라는 좋은 수익률을 거둔 종목인데요. 계속 또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즈비전이 사실 종목이 요즘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일단 아이즈비전에 최근에 많이 오른 것 같지만은 사실 바닥에서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주봉을 좀 이제 보시게 되면은 예전에 코로나 때 이제 1,645원. 근데 코로나 팬데믹이 자주 터지는 사건은 아니죠. 근데 최근에 다시 52주 신저가를 찍어준 지가 이제 6월 달 정도. 그때 이제 찍어주었고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기 이제 시작하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요즘 네옴시티 하면은 굉장히 이제 강세잖아요. 네옴시티도 이제 강세고 거기에 5G 인프라 그걸 추진한다고 해가지고 상승이 좀 나왔는데 이거 영업이익도 좋은 기업이 최근에 어떤 것도 이제 진출했냐면은 인프라 관련해가지고 전기 오토바이 그럼 이제 친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재료들이 있습니다. 네옴시티도 굳이 오르지 않아도 2차 파동은 지금 최근에 출시한 그 2심 요금제가 될 수도 있고 전기 오토바이가 될 수도 있겠죠. 사실 지금 시장 상황이 좋았으면은 전 목표가를 5,000원 이상 제시를 해드렸을 겁니다. 근데 욕심 없이 3,900원에 나오라고 하신 것은 일단 거기까지 미반에서 팔면 너무 아까운 종목이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잘 들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3,900원까지 계속 보유를 하자 말씀을 해드렸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레드캡 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캡 투어는 요즘 또 기관이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일단 여행 관련주를 추천드린 이유는 최근에 미국에서 여행 관련주라든지 카지노, 호텔 관련주가 이제 실적이 다시 되돌아오기도 했고 국내에서도 이제 준비를 하나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국내에서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한다면은 항공사가 있는데 항공사는 사실 그 사업 자체가 좀 이제 수익이 잘 나는 구조도 아니고 대한항공을 좀 제외하고는 좀 이제 너무나도 이제 적자 투성이인 기업들도 사실 많고 그 부채가 있으면은 결국에 기업이 땅 팔아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환사채, 유상증자, 추가상장 같은 걸 이제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제 성격을 아시겠지만은
최대한 이제 안전한 걸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실적이 좋은 레드캡 투어도 드렸고요. 사실 뭐 이거는 코로나 팬데믹이 와가지고 영향을 받을 법도 했지만은 렌터카 사업으로 그 코로나 팬데믹 장세를 굉장히 잘 이겨낸 사업입니다. 영업이익이 다소 줄기는 했지만 뭐 지장이 있을 만한 것은 아니고 참 좋은 여행이나 노랑풍선 좀 이제 관리 종목으로 편입된 종목들도 일부 있죠. 그런 종목보다는 이제 대체처로 제가 레드캡 투어를 드렸으니까 이거는 뭐 모아가셔도 되는 종목이고 목표가까지 천천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는 유니트론텍 보도록 할 텐데요. 유니트론텍은 좀 지지부진합니다, 요즘. 요즘의 흐름을 또 어떻게 체크하고 있으신가요? 유니트론텍도 뭐 지난번에 이렇게 저희가 수익 시전했던 차트가 예전 기억나는데 혹시 뭐 토탈소프트였나 아마 그럴 겁니다. 토탈소프트도 좀 이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갑자기 이런 식으로 뭐 급등하는 패턴이 뭐 만들어지는 등 이때도 항상 이제 바닥이었거든요. 최근에 뭐 유니트론텍이 지금 유니트론텍의 차트를 다시 한번 본다면은 거의 역사적인 그 신저가에 있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역사적인 신저가를 갔던 종목이 어떤 게 있었냐면은 사명 SNC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갑자기 바닥에서 치고 올라가죠. 근데 이런 거는 좀 미리 담아놓는 게 좋고 나중에 되면은 잡지 못하는 구간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업 가치 이상으로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 물론 가치 자체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유니트론텍도 충분히 매수 가능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서부터 떨어진다면은 오히려 손절을 고민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추가 매수를 고민하셔야 될 때고 월봉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코로나 때 매수한 사람들 이래로 수익 중인 사람이 이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평단가가 그만큼이나 이제 유리하다는 것이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제가 이건 짧게 드렸습니다. 되도록이면 이제 매수하셔가지고 목표가까지 잘 들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시엔투스 성진이라는 종목을 보도록 할 텐데요. 시엔투스 성진, 이 종목은 좀 거래량도 너무 적고 현재는 좀 잠잠한 상황인데 시엔투스 성진 목표가까지 도달이 또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시엔투스 성진은 뭐 일단은 재미는 좀 없는 종목이지만 제가 이거는 시장 방어주 개념으로 좀 이제 드렸습니다. 왜 드렸냐면은 마스크 관련주였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 리오프닝이 됐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마스크를 안 쓰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잘 나왔고 현재 기준으로 분기 배당이 이제 120원이니까 240원 기준으로 보면은 일단은 배당 수익이 거의 한 4%가 조금 넘어가는 수준. 그리고 베트남 사업에 진출함으로써 이제 공장을 증설했거든요. 굉장히 주주 친화적인 기업이다 보니까 아마 배당 수익은 5에서 이제 6%까지 뭐 기대해도 좋을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사실 중장기도 되는 기업이고 내가 단기로 좀 이제 짧게 끊겠다 하면은 거기까지 이제 가셔도 되는 종목이고 결국에 이게 어떤 거냐면은 시장에 이제 방어를 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어차피 주가가 이제 내려가면은 배당금은 그대로인데 주가는 내려가는 거죠. 오히려 만약에 이게 4,000원으로 뭐 떨어진다. 그럼 배당이 뭐 8%까지도 올라갑니다. 오히려 이거는 사실 떨어졌을 때마다 좀 이제 기회다 하고 이제 더 담아놔야 되는 종목이고 굳이 이런 종목은 목표가까지 뭐 가더라도 배당을 위해서 보유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양방향의 포지션이 이제 가능한 종목이니까 이거 역시 잘 모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엔투스 성진은 배당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떨어질수록 배당 수익률이 더 올라간다는 점에서 시장 방어가 가능하다라고 하셨으니까요. 무난하게 홀딩 가능하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샵 3772번으로 신호주 대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노란톡에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더 많은 종목에 대한 피드백도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제프 전문가의 종목들도 AS를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오히솔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솔루션은 일단 요즘 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인데요. 네. 오히솔루션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저는 좀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왜 좋게 보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특히나 최근에 시장이 하락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시장을 좀 더 세심하게 보신 분들이라면은 많이 올라간 섹터 자체가 게임 섹터라든지 메타버스 섹터, 그다음에 5G 섹터 이렇게 좀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럼 이 섹터들이 왜 올라갈까에 대한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현재 지금 상황 속에서는 시장 자체가 조금 빠지고 있으면서 떨어지다 보니까 내가 물리더라도 괜찮은 종목에 대해서 넣어두자라는 현재 심리 자체가 많이 형성돼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지금 개인들은 계속적으로 손절하게 되면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매집하는 모습들이 5G 종목들에서 많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KMW 같은 경우에는 양봉을 키면서 3% 정도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기관과 외국인 역시나 연기금까지도 같이 매수를 했던 모습이 잡혀집니다. 마찬가지로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 5G라는 섹터인데 크게 보시면 이렇습니다. 결국엔 지금 EU랑 미국이랑 같이 연합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러시아랑 중국 형식으로 서로 양자 구도로 이제 가져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중국에서 원래 EU나 이제 미국에서 깔고 있었던 화웨이의 그런 5G 전선들이 다 도로 회수가 될 것이고 우리나라의 5G 전선망들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자체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인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에서 인도의 5G 공급망도 한다라고 지금 뉴스도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 시장 속에서 충분한 기간 조정이 있을 거고 만약에 이번 시장 하락 속에서 5G 섹터가 좀 버텨주게 된다라면은 한 번 정도 반발심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애플페이 관련된 이슈들도 충분하게 있으니까요. 5G 섹터 덩달아서 인덱스 상승할 때 같이 상승하지 않을까. 그래서 목표가까지 조금 더 홀딩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5G 섹터는 여러 가지 호재들이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39,000원까지 홀딩하자고 말씀해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네오위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위즈 주가 잘 올라가면서 네. 현재까지 한 3%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게임 업황이 좀 하반기에도 부정적인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중소형주들, 네. 특히 중소위즈 같은 중소형주들을 좀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 사실 안 좋으니까 매수라는 거예요. 이게 좀 살짝 여러분들이 좀 의아할 수 있는데 네. 지금 시장에서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게임 섹터라든지 5G 섹터, 메타버스 섹터가 최근 들어서 좋은 움직임을 보여준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는 겁니다. 실적 자체가 많이 서프라이징 자체가 나오지도 않고 예. 굉장히 지금 쇼킹한 상태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형식의 좀 기대감이 형성해 있는 거고요.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피노키오를 기반으로 한 이제 게임 자체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피해 거짓이라는 그런 IP가 결국에는 이제 외화로 받습니다. 달러로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지금 높은 환율상에서는 환차익에 대한 이제 기대도 볼 수 있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기대 자체가 좀 많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가가 하방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하방했을 때 주가 자체가 큰 형식으로 떨어지지 않았고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시장 내에서 조만간에 한 번 더 큰 양봉 형식으로 반등이 나오면서 목표가까지 아마 청산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입 못하신 분들이라도 뭐 저는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종목은 조만간 또 장대 양봉이 한번 터져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셨으니까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는 디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어유는 뭐 오버행 이슈도 좀 해소가 됐고 네. 하반기에는 호실적을 기록할 거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네. 디어유 이 종목이 좀 역시나 좀 장대 양봉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좀 계속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아실 수 있을 텐데 제가 시기에 맞게 그런 비슷한 섹터의 편입군들을 공격적으로 계속 그 주마다 합니다. 마찬가지로 맞아요. 제가 8월 말부터 해가지고 넷마블, 그리고 디어유, 그다음에 네오위즈 이런 형식으로 5G나 게임 섹터들, 메타버스 섹터들을 계속적으로 편입했는데 지금 시장 상향 속에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맥스트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런 메타버스 섹터들, 게임 섹터들이 양봉을 켰었는데 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섹터군이 상승할지 알고요. 그렇죠? 그 상승하는 섹터 상에서 우리가 해당하는 종목 중에서 그나마 괜찮은 친구들을 편입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디오유도 하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충분하게 형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형식으로 보게 되면은 오늘 같은 형식으로도 지금 연기금들도 들어오고 기관들도 좀 많이 사고 있는 종목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개인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좀 높은 평단가에 물려 계십니다. 그렇죠? 하방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많이 평단가들이 정말 안 좋으세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기에서 한 번 정도 띄우더라도 개인들이 수익으로 익절할 수 있는 구간 자체가 형성 안 되다 보니까 어찌 보자라면은 기관과 연기금 그리고 외국인들이 수익을 봐야 되는 구조상에서는 이런 낙폭 과대 업종에서 그나마 좀 섹터적으로 좀 좋은 종목 자체에서 이제 매출이거나 영업이익적으로 좀 좋은 그런 친구들로부터 좀 많이 매집을 하면서 상승을 하려는 움직임도 좀 강하게 잡힐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마찬가지로 목표가까지 긴 양봉 형식으로 한 번 정도 쏘면서 청산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네, 디어유는 47,300원까지 목표가 홀딩하자 설명해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대명에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명에너지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종목이죠. 계속해서 그 이평선을 잘 지키면서 올라가고 있네요, 전문가님. 맞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사실 대명에너지뿐만 아니라 제가 9월 달 들어서 가지고 저번 주에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 9월 달 시장 상황 속에서 그 전까지 많이 올랐던 태조 이방원이라는 그런 우리가 주도주라고 속히 불렸던 그런 섹터들이 많이 차익 매물들이 나올 것이다. 추석 전후 일주일 정도 해가지고 사람들이 돈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시장에서도 지금 매크로 쪽이 안 좋다 보니까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많이 매집해놓던 그런 곡간들을 좀 빠지면서 리밸런싱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명에너지 또한 9월 달 들어서 가지고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로 한 6% 가까이 하방을 했어요. 그렇죠. 아마 추가적으로 좀 더 하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략적인 종목상에서 매수가가 13,300원이고요. 제가 적당하게 가능했던 구간 자체가 2만 원 수준입니다. 그렇죠. 2만 원 좀 넘어서부터는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좀 부담감이 높다라고 말했던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되고요. 지금 자체에서 많이 매집하면서 기다리는 거는 조금 저는 좀 반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태조 이방을 조금 더 회피하면서 5G 쪽이나 메타버스 업종 이런 업종으로 여러분들이 좀 많이 편입을 하시고 관심을 두셔야 된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늘 제가 전략적인 종목들도 가져왔을 때 5G 관련된 종목을 또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섹터를 편입하고 편출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알고 계시는 게 지금 이제 9월달 시장 대응 상황에서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네, 그동안 태조 이방원 종목들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이제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될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나 5G 쪽으로 좀 대피를 하셔야 된다라고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면서 대명 에너지의 흐름 꾸준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프 전문가의 종목들 AS를 받아보셨는데요. 샵 3772번으로 제프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제프 전문가의 더 많은 주식에 대한 정보들 받아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현재까지 무려 수익률 335% 기록하고 있는 제프 전문가의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도 잠시 후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방송을 해주시나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석 전후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돈도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주식을 내가 처분하고 싶은데 지금 처분하는 게 맞는 건지 내 섹터가 더 갈 건지 말 건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맞아요. 저번 주와 동일하게 지금 시장 상황 속에서 5G나 게임 업종 말고도 지금 어떤 섹터가 유리한지 불리한지 그리고 쏘쏘인지 이런 것들에서 제가 좀 많이 말씀을 드릴 테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효율적인 자산 분배를 해야지 지금 시장에서 대응할 수 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도 왕자의 게임이라는 이 프로그램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전문가가 효율적으로 자산 분배를 편출하고 편입하고 포트폴리오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 왕자의 게임 준비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들도 할 수 있게 제가 한 번 더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이번 공개 방송 많이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현재 왕자의 게임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 제프 전문가의 이 포트폴리오 관리법을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스크롤 조금 내려보시면 제프 전문가 사진 아래에 방송복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만 누르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1등 전문가는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꾸리는지에 대해서 그 비결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신전략 스포일러 코너 두 전문가들의 전략주를 만나보는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두 전문가들이 준비한 오늘의 전략주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호주 대표가 준비한 오늘의 전략주에 대한 첫 번째 힌트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힌트는 다시 돌아온 물류 관련 실적주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우리가 물류 관련주들에 다시 또 주목을 해야 되는 시점인가요, 전문가님? 일단은 제가 여기 제목에 뭐라고 했냐면은 다시 돌아왔다고 했죠. 그렇죠. 다시 돌아왔으니까.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번 이렇게 쫙 올랐지만은 다시 이제 원위치로 이제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결국에 오늘 폭락장으로 인해서 가격의 조정을 다시 받았는데 일단 기업의 가치가 무너진 게 아니라면은 결국에 이제 원위치로 회귀했을 때 그게 이제 매수 기회가 되겠죠. 다만 거기에서 많이 오른 종목 중에서 이제 떨어지는 건 제외하고 거기에서 이제 뭐 악재가 있거나 금리 인상에 좀 이제 많은 영향을 끼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는 종목으로 해야 됩니다. 다만 반사이익을 얻어가지고 영업이익은 증가해야 되는데 차트가 또 이제 높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으로 제가 또 이제 다시 가지고 왔으니까 잘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차트도 안정적인 구간에 매수 기회를 주고 있고 실적까지 뒷받침되는 물류 관련 실적주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어떤 종목일지 이어서 두 번째 힌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힌트는 수익 후 제자리로 돌아온 인터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인터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는 종목일까요, 전문가님? 거의 그냥 맞추라고 그냥 제가 힌트를 네. 이제 가지고 온 거고요. 아. 인터라는 단어는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지난번에도 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겠지만은 제가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드렸냐면은 강달러 환율의 그 수혜주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2분기에만 해도 이제 영업이익이 200% 이상 증가하면서 기업 실적이 늘어났지만은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기업이라고 했죠. 근데 최근에 올랐다가 지금 오늘 시장에 영향을 받고 좀 이제 무너지고 있어요. 강달러 현상을 받으면은 추후에 그러니까 기업의 재료로 인해서 이 기업이 좋아질 것이다가 아니라 이런 사건이 있었으니까 이 기업이 좋아지는 실제로도 수혜를 받는 이제 그런 기업을 제가 가지고 왔고 그리고 이제 원위치로 돌아갔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중국에서 뭐 지진도 났고 아직 물류 봉쇄가 뭐 완전히 뭐 해제된 게 아닙니다. 유럽 이슈도 있고 뭐 캘리포니아 이슈도 있고 그리고 뭐 유럽에서 이제 뭐 아시아 그러니까 이제 아메리카 뭐 대륙까지 전부 다 이제 대란을 겪고 있으니까 이것도 나중에 충분히 다시 한번 시세를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이게 이재명 테마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좀 이제 이재명 이제 지사가 검찰에 이제 송치가 됐는데 그렇다고 주가가 급락하지도 않습니다. 왜냐? 그동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안전한 종목으로 제가 가지고 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강달러 수혜주다라고 말씀을 해드렸고요. 인터라는 단어가 좀 익숙한 종목일 것 같은데요. 자,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지 네. 아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인터가 들어가고 네. 물류를 한다. 네. 그 네 글자죠. 아, 네 글자. 시가총액 혹시 900억 근처 맞는지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노코멘트를 하시면 주로 정답일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힌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힌트는 네옴시티 등 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 종목이 네옴시티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는 건가요, 전문가님? 원래 이 종목을 안 가지고 오려고 하다가 제가 사실 이것 때문에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왜 네옴시티 관련주로 얽힐 수 있냐면은 물류하고 도대체 네옴시티하고 무슨 상관일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일단 시장에서 인식을 하고 있는 거는 한미글로벌, 뭐 유신, 그리고 뭐 삼성물산이라든지 그리고 뭐 다른 쪽으로 보면은 예전에 뭐 부동산 관련주로 얽혔던 히림이든지 다스코든지 그런 종목들이 많거든요. 보통 이제 건설주라든지 뭐 원자재, 특히 뭐 거푸집이라든지 얽히면 가덕도 신공항일 텐데 물류가 왜 얽혔냐면은 이 인터지스하고 지금 계약을 체결한 게 그 사우디에 알마주의 로지스틱스라는 물류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같은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에서 이제 사업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동 관련주도 얽히기 때문에 네옴시티 관련주도도 부각이 한번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온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힌트는 이제 투자 포인트로 참고를 하시고, 첫 번째는 이제 강달러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이재명 관련주, 하지만 이거는 뭐 의미가 없죠. 그리고 물류대란 관련주, 그리고 네옴시티까지 좀 어떻게 보면 재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뉴스 같은데 이제 노출 빈도가 좀 많아집니다. 그러면은 반사이익을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주가 상승에도 굉장히 이제 유리한 자리를 선점하겠죠. 뭐 이제 정답은 다 알고 계실 테니까 잘 맞춰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힌트를 들어보고 오셨는데요. 어떤 종목일지 잠시 후 저희가 또 자세한 전략과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오늘의 힌트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제프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힌트들을 또 만나볼 텐데요. 자,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이벤트가 열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힌트 들어보시고 정답을 노란톡에 올려주신 분들은 10분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받아가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또는 문자샵 3772번으로 제프라고만 보내주시면 링크를 안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도 노란톡방에 정답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힌트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힌트는 낙폭과대 업종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낙폭과대 업종 뭐 여러 개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업종일까요? 사실 제가 아까 종목 관련된 AS 구간에서 여러분들에게 5G다라고 맞아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5G 섹터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아마 지금 힌트가 1번, 2번을 봤을 때는 감이 매우 안 잡힐 겁니다. 근데 이제 3번 힌트 자체가 좀 제가 그래도 1시간 동안 고민한 그런 힌트다 보니까 3번 힌트를 보시면 여러분들 충분하게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힌트가 좀 강렬한 힌트가 될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우선은 두 번째 힌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힌트는 버라이즌 납품 5G 유무선 통신회사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이번에도 또 5G 관련주 이것만 봐서는 사실 어떤 종목인지 잘 모르겠긴 하지만 맞습니다. 이렇게 5G 관련주가 좀 앞으로 기대가 되네요, 전문가님. 맞습니다. 저는 사실 이거는 좀 4분기를 준비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내년을 준비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최대 시세가 나왔을 때 예. 기준을 보게 된다라면은 자, 요 관점을 어떻게 보게 된다라면은 제가 앞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다시피 이 5G 섹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결국은 지금 핸드폰을 쓰는 것들도 대부분 다 여러분들이 LTE 또는 5G일 겁니다. 이 5G 같은 경우에도 기지국이 필요하며 유무선 통신 장비를 통해 가지고 전선도 깔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결국에는 5G를 할 텐데 전체적인 이제 시장 상황 속에서 점유율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랑 중국 그리고 미국 이렇게 해가지고 5G에 대한 점유율 자체가 전 세계 시장에서 지분 자체가 많습니다. 그럼 유럽의 최대 고객사는 중국이 될 것이냐, 우리나라가 될 것이냐, 미국이 될 것이냐인데 미국은 비쌉니다. 그리고 중국은 싸지만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5G 섹터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인식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5G 같은 경우에도 이전치의 18년도, 19년도, 20년도 초반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2년 동안의 박스권과 낙폭을 통해 가지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맞아요. 지금부터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특히나 누가 산다라는 것이 중요한 건데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5G 섹터들이 외국인들이 매집하고 기관들이 매집하고 개인들은 손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된다라면은 시장 자체에서 손바뀜이 일어나고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조그마한 호재성이 되게 된다라면은 시장이 급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 물량도 낮고 제가 3번, 2번 힌트를 보게 된다라면 여러분들이 아마
정확하게 맞추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5G 관련주들은 현재 손바뀜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세가 기대된다라는 설명이었는데요. 자, 전문가님 5G 관련주 전문가님은 혹시 좀 눈여겨보고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일단 5G 관련주라고 뭐 제프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아이즈비전하고 머큐리 계열사는 앱전에 제가 가져온 적이 있고 아마 좀 가지고 오셨다면은 낙폭과대라고 했으니까 또 최근에 오른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전 아마 그 다산 네트워크스나 혹시 KMW가 아닐까 좀 그렇게 추측해 보고 있습니다. 네, 두 종목 네. 맞나요? 사실 KMW라는 것 종목도 고민했었는데 그렇죠. 조금 제 상황에서 안 맞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예. 조금 저도 KMW 고민하다가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하다가 결국에는 요거 아. 제가 가져왔던 종목으로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둘 중에 고민을 하다 다른 종목을 택하셨다고 했는데 자, 어떤 종목일지 마지막 힌트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힌트는 솔리드가 부릅니다. 천생연분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예, 뭐 이 노래 한번 한 곡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문가님? 네. 노래 하려 했는데 어떤 노래인지 노래 잘 모르시는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90년도 때, 2000년도 초반 때 네. 이 천생연분이라는 노래를 노래방 가면은 굉장히 많이 부릅니다. 그래요? 그렇죠. 솔리드 모르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까? 네, 저는 그쵸? 네, 처음 듣는 노래인데요. 네, 그래서 요 그룹이랑 비슷한 5G 섹터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 여러분들도 전 맞추시라고 좀 센스 있게 웃으면서 지금 시장이 좀 힘들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웃으면서 커피 한 잔 가져가시라고 제가 이렇게 센스 있는 장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시는 분들이라면은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따로 한번 종목 맞추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 왜 좋은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인지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정답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샵 3772번으로 제프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정답 올려주시고 커피 쿠폰까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힌트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 두 전문가들의 전략주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호주 대표가 준비한 오늘의 전략주 어떤 종목인가요, 전문가님? 네, 이제 다 그냥 정답이 나왔겠지만 네. 제가 준비한 종목은 앞전에 수익을 한번 시전했던 그 이력이 있던 인터지스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뭐 신저가를 찍고 나서 뭐 이제 꾸준하게 한번 상승이 나오다가 장대 양봉이 한번 나와 주었죠. 일단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한번 여기에서 급등이 나와 주었는데 생각보다 근데 뭐 거래량이 뭐 그렇게 임팩트 있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당분간 이제 2,500원에서 지지를 받은 만큼 그리고 급등이 한번 나온 만큼 여기에서 저점이 이제 조금씩 이제 높아지는 걸 우리는 그걸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 근데 저점이 높아지는 데 이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실적이 좀 더 좋아졌으니까 그것도 이제 납득이 가는 거고 네옴시티 그리고 강달러 그 수혜까지 이제 모두 포함해가지고 이제 매수를 하시면 되는데 최근에 그 시장이 굉장히 뭐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상승장 때는 1차 매수 비중을 강하게 잡아도 되지만은 약세장이나 이제 횡보장일 때는 1차 매수 비중을 약하게 하는 것이 이제 제일 유리합니다. 그리고 굳이 강하게 잡지 않는다고 해도 기회는 많이 주는 시장이기 때문에 자, 인터지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어디 선이냐면은 이게 61선 구간이거든요. 잘 안 깨고 내려올 것 같은데 하락장이 이제 심각하게 되면은 언제든지 깨고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범위 같은 경우에는 2,950원부터 3,100원까지
이렇게 바라보시기 바라겠고 목표가는 예전에 저희가 3,450원에 수익 시전을 했지만 이번에는 3,600원까지 바라보시기 바라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분할로 매수하시는 걸 전 추천드리고 있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500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터지스라는 종목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목표가는 3,600원, 손절가는 2,500원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이 종목의 흐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제프 전문가는 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방송 마지막에 종목명 공개되고요. 자세한 전략은 또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맞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종목명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왜 투자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가격적인 전략 자체를 구성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아시려면은 잠시 후 이어지는 이제 8시 10분 정도에 이어지는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따로 제가 오늘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앞으로 지금 9월 시장 같은 경우에는 8월과 조금 다르게 굉장히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죠?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9월 시장에서 어떤 전략적인 상황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의 계좌를 방어할지 아니면은 방어를 넘어가지고 수익을 실현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제가 진지하게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공유해드리는 그런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오늘 가지고 온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전략과 함께 지금 시장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좀 꾸려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또 차근차근 이야기를 드린다고 하는데요. 2달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 시장이 참 많이 힘들었는데 그 힘든 시장 속에서도 30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여러분께 지금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나가는지 한번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스크롤 조금 내려보시면 제프 전문가 사진 아래에 방송 보기라는 버튼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그 버튼만 클릭하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지금 이 시장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포트폴리오를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저희는 또 계속해서 내일장 어떻게 좀 대비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내일은 좀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인가요? 일단 명절을 하루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차익 매물은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고 오늘 시장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밀렸는데 미국 선물이 하필 우리 시장이 열릴 때 그때는 굉장히 이제 많이 떨어지다가 하필 지금은 또 이제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 선물이 이렇게 반등을 지금 해주면은 보통 미국장에 막상 이제 개장을 했을 때는 단기간 반등 나오다가 이제 음봉으로 이제 맞아버립니다. 왜냐면 그리고 이제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굵직굵직한 이벤트에서는 보통 어떻게 가이던스를 내고 리포트를 내든지 보통 예상은 거의 다 빗나갑니다. 이번에 잭슨 홀 미팅도 빗나갔듯이 사실 잭슨 홀 미팅도 뭐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하고 크게 틀리지가 않았던 게 지표를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했지만은 폴 볼커라는 이름이 나오면서 이제 가이던스가 전부 이제 빗나갔죠. 그리고 예전에 4월 달에도 이제 폴 볼커라는 닉네임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그때 나스닥이 이제 4,000포인트가 녹아내린 것을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악재가 계속 반복되면은 악재의 이제 이 충격이 이제 점점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시장을 뭐 이보다는 더 나쁠 수는 이제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오늘 시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다음 주에 뭐 지표 발표가 나오면은 시장은 안정을 찾을 수가 있겠지만 내일은 뭐 여러분들도 예상하셨겠지만은 좀 굉장히 지루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내일도 좀 지루할 것 같다라는 설명을 해드렸고요. 전문가님도 같은 의견이실까요?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좀 내일 시장은 좀 차익 매물 자체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내일은 또 선물 옵션 만기고 그다음에 ECB에서 통화 정책도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약간 좀 조금 빠지는 그런 시장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세한 거는 제가 또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한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많은 이야기는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슈팅스타 왕좌의 게임은 출연자가 제시한 가격 전략하에 실제 실현 가능한 수익률을 표기하는 가상 시뮬레이션인데요. 다만 투자자 매매 시점에 따라 실제 수익과는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시장 곳곳에 숨어있는 전략과 종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